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이 일주일째입니다. 2차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이번 시간에는 젊은 인구가 많은 물금 신도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이 있는 양산시 갑의 표심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한 일부 예비 후보들의 재심 요구와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창원시 진해구. 최근 무주공산이 된 진해구에 정부 관료 출신 인물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3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9대 총선부터 반복된 낙하산 전략공천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감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후보를 내는 것이 이제 진해 지역 민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는 진해에 좀 오렇게 봉사활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 민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민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삼선 조혜진 국회의원이 우선 추천된 김해을 예비 후보들의 반발도 극심합니다. 5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조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됐기 때문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조 의원의 출마 기자회견은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김해을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창원 성산구와 진주을 등에서도 예비 후보들의 재심 요구 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 성산구 배종천 예비 후보와 사천 남해하동 최상하 예비 후보는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배 예비 후보는 공정한 심사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에 공천 심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컷오프 대상이 현역이 한 명도 거의 없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공천 심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2달 동안 열심히 뛴 사람한테는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본선보다 공천 경쟁이 더 치열한 경남에서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경선이나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산 최초 4선 의원의 탄생이냐 아니면 12년 만에 교체냐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양산시 갑입니다. 이곳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과 젊은 층과 신도시가 많아 상징적인 곳이죠.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갑 때문에 이곳 선거 역시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 점수는 보수 성향의 승입니다. 김해 양산 낙동강 벨트에서 양산갑은 유일하게 민주당이 한 번도 깃발을 꽂지 못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과 신도시가 많다는 선거구 특징은 이번 총선의 변수입니다. 실제 물금읍은 인구가 12만여 명에 달할 만큼 전국에서 가장 큰 읍으로 평균 연령도 경남 전체 45.6세보다 낮은 39세입니다. 중도층의 표심이 당선의 향방이 되는 셈입니다. 27일 기준 양산갑 대진표는 현역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진보당 이은영, 자유통일당 김기태 후보 구도입니다.
만일 4년 만에 민주당 이 후보와 재대결에 나선 윤 의원이 당선되면 양산 지역 첫 4선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국힘이 보수 성향 경남을 장악하느냐, 민주당이 세를 넓히느냐를 가늠하게 될 낙동강 벨트. 양산갑의 함락과 수성을 향한 전투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에서 27일 경남 연석회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정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단일화 일정과 선거 대책본부 활동 등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정당은 다음 달 9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윤석열 퇴진 경남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장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에 합의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김해 갑을, 양산 갑을, 진주 갑 모두 8개 선거구가 단일화 대상입니다. 창원 사화대상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들이 허성무 전 시장의 조사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허 전 시장은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건의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의혹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해 다음 달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최초 변경 공모의 공정성, 민간사업비 산정 등의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조혜진 의원의 김해을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해을 예비후보 5명의 무소속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 예비후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인 추대 후 무소속 출마를 조만간 결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1인 시기이며 공관위는 다른 지역구와 달리 김해을은 이의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검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힘 김해을 예비후보들은 공관위에 2차례 공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선으로 후보가 선출되면 모두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위법과 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호홍 밀양시 의장은 26일 감사원을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청구서는 기반시설공사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여부와 주주협약서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 특혜 여부, 공익성 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허위서류 제출 여부 등 6가지입니다. 밀양시의회는 이번 공익감사로 원래 계획되었던 지역사회 환원 사업들이 반드시 이행되고 민간기업 특혜와 위법사항 등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 파업이 벌써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 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창원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전공의들의 파업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환자들이 몇 달 전부터 예약했던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내시경 오늘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했는데 예약했는데 오늘 혹시 안 될까 봐서 좀 걱정했어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시작된 파업은 2차 종합병원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들은 2차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평소보다 환자가 늘어난 정도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련이 의존도가 높은 병원만이 영향이 있지 사실은 수련이 의존도가 낮은 병원에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또 의사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서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의사 선생님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경남에서 파업에 참가한 전공의는 400여 명. 27일 오후 기준 경남 지역에선 다행히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에서 또 도와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어려움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성이 안 되거나 뺑뺑이 되고 그런 건 우리 경남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서 바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같이 바로 통화가 3자 통화가 바로 되어가지고 구급대하고 저희 상황실하고 소방본부하고 다 바로 협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경남도와 각 병원은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인력 부족 현상 등으로 의료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지역 의료계도 비상입니다. 부산 지역 대형 병원도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전임의까지 가세할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일주일 이상 장기화되면서 수술 연기, 조기 퇴원,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임의들의 집단 행동 동참 여부입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 종료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2월 말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집단 행동에 가세할 경우 병원은 사실상 올스톱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임의가 아직까지는 다 나가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 간호사 운영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병원에 공문이 내려왔고 병원마다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오는 29일로 못 받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전임의들의 계약 종료일이자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9일이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시 동면에 새로운 중학교가 문을 엽니다. 오는 2027년 3월 경상남도 교육청은 양산시 동면에 가칭 석금산 중학교의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동면 석금산 지역은 모두 3개 초등학교에서 매년 400여 명의 졸업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금호 초중 통합학교가 유일한 데다 수용 인원이 7개 학급에 불과해 200여 명의 학생들은 최고 6km 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가칭 석금산 중학교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1번지 2000제곱미터의 복합화 시설로 들어섭니다. 한국과 아시아의 재능 있는 감독의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시아 영화 펀드가 올해 지원작을 모집합니다. 아시아 영화 펀드는 한국과 아시아 장편 독립극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해 안정적인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오는 3월 20일까지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장편 독립극 영화 인큐베이팅 펀드를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국과 아시아 감독 작품들을 대상으로 지원작 모집을 진행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3.1절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태극기 무궁화 만들기를 비롯한 각종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